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하실 때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바로 가계약금 문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 딱 찜하려고 돈을 걸었는데 만약에 본계약을 못하게 되면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 가계약금 반환의 핵심 기준이 뭔지, 여러분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볼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임대인한테 보냈어요. 근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본계약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돈 돌려주세요 했는데 임대인은 아니 당신이 계약 안 한다고 했으니까 못 돌려줘 이렇게 버틴 겁니다. 진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임차인 주장은 이건 정식 계약금이 아니고 그냥 임시 증거금 같은 거다. 그리고 못 돌려준다는 특별한 약속, 그러니까 특약 같은 것도 없었으니 당연히 줘야 한다 이거였고요. 반면에 임대인은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다. 약속을 어긴 쪽이 포기하는 해약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1심, 2심 법원에서는 임대인 손을 들어줬어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 포기한 사람이 가계약금도 포기해야지 이런 쪽으로 판결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 예상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핵심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백한 합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한다. 와, 잠깐만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이전에는 보통 특별히 돌려준다는 약속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완전 반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만 안 돌려줘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네, 이게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금이 해약금처럼 취급돼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이 되려면 계약 당시에 만약 본계약을 안 하게 되면 이 돈은 포기하기로 한다. 라던가 아니면 계약 파기 시 위약금으로 처리한다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당사자들 사이에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냥 계약을 중간에 포기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가계약금을 당연히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런 명확한 합의 없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게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얻는 거니까요. 아하, 부당이득? 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매도인 입장에서 볼 때 그 가계약금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려면 이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또 그걸 입증할 책임까지 생긴 셈입니다. 그렇군요. 와, 책임의 무게중심이 확 달라진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 부동산 거래하실 때 뭘 꼭 명심해야 할지 핵심만 좀 정리해보죠. 네, 첫째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모든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 생기면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든 카카오톡 대화든 이메일이든 뭐든 간에 명확하게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네, 이건 비단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바로 그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본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조건 없이 그냥 반환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임차인 혹은 매수인의 단순 변심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돌려주지 않는다.처럼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별로 조건을 정하고 그걸 딱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데 단순 변심 같은 말도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이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까지 명시하는 게 좋죠. 그리고 셋째, 만약에 가계약금을 해약금 성격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계약서나 합의서에 이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 파기 시 반환하지 않는다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예 법적 성격을 못 박아두는 거죠. 네, 확실하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데요.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자동 몰수라는 건 없다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가 없다면 임차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반대로 임대인이나 매도인은 안심하고 가계약금을 확보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반환 불가 특약을 명시해야 한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다 까놓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꼼꼼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것. 이것만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겠네요.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이번 판결이 명시적인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극명하게 보여줬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냥 당연하지 뭐 하고 여기는 다른 계약이나 거래 관행 중에도 어쩌면 사실은 명확한 합의가 없어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주변의 당연한 약속들을 되짚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